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짱아입니다. 네, 이름은 짱아라고 하고요. 편집께서 주신 질문은 환생할 계획이 있다면 네, 연도에 또는 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청의 말로는요. 너무 많이 보고 싶고 환생의 정보를 알려준다면 네가 모든 힘을 다해서 짱아를 찾으러 갈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무료 교감은요, 질문 하나, 요청의 말 하나지만 그 질문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연도에서 끊어주셔야 되고요. 몇 월에 태어나게 되는지 또는 만나게 되는지 몇 월? 그러면 몇 월에 태어나는 걸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월에 만나는 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가 그걸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과의 교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은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몇 년도에 만나게 되는지 또는 몇 년도에 태어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대로 하면요. 태어나는 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야? 만나게 해달라는 거, 뭘 얘기해 달라는 거지? 라고가 돼요. 그래서 질문을 잘 선택하시고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렇게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요. 명확한 질문, 네, 명확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죠. 이거와 저거와 뭐가 다른가라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처음 교감하는 아이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중요한데요. 첫 교감하는 애만큼은 제가 온 집중을 다 해요. 그 이유는요. 교감 내용은요. 제가 지어내든 뭐 짜맞히든 했다고 쳐요. 하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 아이를 만난 거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내가 이 아이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길 원해요. 질문에는 없지만 해주기를 기대하기도 해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내가 아이를 만나고 왔어요 라고 저도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교감을 나눌 때는 아이가 전해주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게 뭔지 자세히 보려고 해요. 네. 질문은 그냥 환생 언제 할 거야? 그럼 아이를 보자마자 환생을 언제 할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요. 뭔가 들어서 대답을 해줬다고 해봐요.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우리 아이를 만나고 와서 나에게 해주는 걸까? 라는 의심이 안 들까요? 그걸 뭐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교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전해지는 것을 최대한 전해주려고 하고요. 내가 아이를 만나고 왔다라는 걸 엄마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첫 교감 때는요. 언제 태어날 거야 이런 것보다는요. 엄마에게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 정도로만 해주길 원해요. 저는 엄마가 기다리니까 여기로 또는 나에게 와줘. 환생해서 나에게 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알려주는 정도가 저는 만족스러운 교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교감부터 뭘 내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저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엄마 마음은 급하거든요. 빨리 만나야 되니까 이해는 하지만 무료 교감은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어요. 무료 교감을 잘 이용하세요. 처음부터 무언가를 막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질문에 대해서 난 아직 없는데 뭔가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뭐 물어볼 게 없어요. 뭐 계획이 없다고 하면 뭘 물어볼 수 있나요, 제가? 그러면 2달 가까이 기다려서 얻은 거라고 없는 거잖아요.
그러실까봐 다음에 신청하실 때는요, 정말 잘 생각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교감을 마쳤고요. 짱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아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약한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느끼고 있는 아이의 시점에서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평약한 아이였어요. 엄마의 손길도 힘겹게 바라본 그런 아이였습니다. 흔들거리는 몸체, 엄마를 따라가려 하는 애씀이 느껴지고 있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지만 나는 병약함을 느끼고 있고 엄마의 말과 손짓에 내가 계속 옆에 있다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병약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엄마에게 나는 옆에 있어요 라고 계속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제가 첫 바라본 이 아이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아이의 상태였어요. 계속 짱아를 부르면서 기다립니다. 왕왕거리는 씩씩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요, 여기라는 소리였어요. 씩씩하게 저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강을 제가 건너왔고요. 강 뚝에 아이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모습이라 너무 보기 좋다.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언니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라는 아쉽네 라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 아픈 곳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건강해요. 털도 풍성하고요. 무엇보다 흔들리던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발로 씩씩하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다행이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언니가 짱아를 만나면 꼭 물어봐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를 부탁할게 라고 제가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네, 무엇이든지요 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생기 있고 확실한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환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전 지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번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려고요 라고 합니다. 언제 지상으로 가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니?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 질문과 동시에 받은 느낌은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약의 맛, 메스꺼움, 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몸에서부터 목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건 해독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잔디가 새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모습, 봄. 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노트, 신학기 노트, 초록색의 노트였어요. 사용하지 않은 새것. 그래서 봄의 3월의 그런 느낌이었고요. 피어나는, 터지는 그런 느낌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꽃망울이 터지는 느낌, 뭔가 에너지가 팍 터지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다라고 저는 전해드릴 거예요. 혹시 올해 봄은 아닐까라는 생각 저도 해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었어요. 몸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약이 아니라 독이었어요. 아이가 견디기 힘들 만큼의 강력한 약이어서 오히려 아이에게 힘든 약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전해졌고요. 해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니가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니까 잘 듣고 꼭 기억하길 바랄게.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 언니가 모든 힘을 다해서 짱아를 찾을 거라고 하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웃는 모습, 네,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아무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네 빠르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냥 뒷모습을 보면서요. 얘는 아무렇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너무 쉽게 그냥 이야기하고 가버리네 라는 생각도 들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굉장히 뭐랄까 어렵지 않은? 네, 그렇게 대답을 저에게 전해줬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